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부동산 좀 아는 10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10대들을 위해서 쉽게 쓰여진 책이지만 어른들도 읽으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내용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에는 어른들은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멋진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면 관심이 없고 100만 프랑짜리 집이라고 해야 비로소 멋진 집이라고 경탄한다 라는 대사가 나오지. 재산으로서의 집,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집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꼬집는 내용이야. 집과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게 아니야.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공간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많은 모순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야. 장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공간이야.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가치 있는 곳이지. 니체의 말처럼 진정 가치 있는 것은 값을 매기기 어렵거든. 그런 장소에 부동산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값이 매겨지고 그저 사고 파는 물건이 되고 말지. 그리고 장소는 사라지는 거야. 시장이라는 미궁 속으로. 거의 모든 공간이 부동산으로 전락했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깃들일 장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도시 재개발은 원주민이 정든 집을 떠나게 만들고 임대료 상승은 작지만 괜찮은 가격을 쫓아내고 있어. 이렇게 둥지에서 내몰리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꼭 특정 동네, 유명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동네의 단골집처럼 추억에 깃든 장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전월세 세입자들은 주기적으로 살 곳을 옮겨야 하지. 장소가 누군가에겐 돈벌이의 수단인 탓이야. 집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 머물고 깃드는 삶의 장소라는 거야. 집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 되어야 해. 투기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시장 경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특권과 운에 기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도록 놔두면 기업과 인재조차 부동산 투기에 몰리지. 땅이 비싸 공장은 해외로 떠나고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뒷전이고 땅으로 돈을 벌고. 이것은 건전한 시장 경제가 결코 아니야.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 땅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지. 우리는 왜 아파트를 선호할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라기보다 아파트 단지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대단지 아파트가 제공하는 주거의 질이 훨씬 높기 때문이지. 편리하고 안전하며 보수 유지가 거의 필요 없고 사고 팔기에 용이하거든. 젊은 부부들은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찾고 직장인들은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지. 살기 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박정희 정권이 강남 개발에 집중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었어. 강남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에 강남 일대의 땅을 헐값에 대거 사들였지. 이후 비싼 값에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둬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와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어. 201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진로교육 지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등학생의 52.7%가 돈이라고 응답했어. 2위 명예보다 36.2%포인트나 높은 비율이었지.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 했던가? 청소년의 생각은 어른과 사회가 주입한 결과일 테지. 건물주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지. 건물주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 방송은 인기 연예인들이 어디에 얼마짜리 건물을 샀고 얼마에 팔아 얼마를 남겼는지 꼬치꼬치 보도하지. 이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건물주를 장래의 희망으로 이야기해. 건물주가 선망의 대상인 사회는
부동산 투기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일 테지. 하지만 땅이 땀보다 우대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서면 역세권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해. 지하철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가지고 건설되지.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공유 자원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지하철역 신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만 그 혜택을 누리지. 그들은 자신의 노고와 무관하게 횡재를 얻는 셈이야. 공적 투자 덕분에 상승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닐까. 부동산 불로소득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불로소득이 문제인 이유는 노력 없이 얻은 소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이 노력한 몫을 빼앗는 소득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김밥을 사 먹고 머리를 자르고 하는 비용은 김밥집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의 호주머니를 거쳐 결국 건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자영업자는 이윤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바치거든. 우리가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요금이 비싼 건 높은 물가 때문인데 여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도 한몫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에 얻은 노력 소득을 다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료로 갖다 바치고 다주택 소유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지. 열심히 땀 흘려서 받은 돈은 보잘것없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버는 돈은 어마어마하면 노동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한쪽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어? 1%의 부자와 재벌 기업이 민간 소유 토지의 절반을 쥐고 수많은 사람의 노동을 상납받는 상황이야. 불로소득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두동강 날 수 있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값이 뛰는 부동산을 보면서 어떻겠어? 그들의 느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엄청 크지. 폭발 직전에 불만이 가득해. 또 불로소득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 이동을 막고 있어. 부동산 상속 없이 열심히 일만 해선 계층 이동이 어렵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된 사회의 미래가 암울한 까닭이야. 부동산 거래는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의 교환일 뿐이야. 고용이 창출되지도 국부가 늘어나지도 않지. 이런 활동에 국민 전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치만 끌어올려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겠지. 공장이나 창고 부지처럼 생산 활동엔 토지가 필요해.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 토지 이용 비용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은 생산 활동을 방해해. 부동산 가치의 상승, 즉 가격 상승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무관하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돈방석에 앉은 이들은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 국민 경제 전체를 보면 한 사람이 팔고 다른 사람이 사서 소유권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국민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해도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잣대인 GDP는 털끝만큼 더 늘어나지 않아. 가령 주식에 투자된 돈은 산업 생산에 일부분 기여하지만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은 생산 활동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거든. 부동산 투자는 생산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과도한 토지 비용 탓에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돼. 이처럼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야.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잃는다는 뜻이지. 무수의 삶을 평생 실천한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중에서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를 최악으로 꼽았어. 땅이 아닌 땀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거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 2002년부터 100%를 넘었거든. 2019년 기준 주택 보급률은 104.8%에 달하지. 집은 이미 충분히 많아. 그렇다면 자기 집이 없어서 수시로 이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뭘까? 집은 많은데 집이 없는 이들이 차고 넘치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지만 자가 소유율은
56.3%에 불과하지. 서울은 48.6%야. 결국 누군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금융권에선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하지. 채무자가 집을 들고 잠적하기는 어려울 테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을 회수하면 되니까. 예술가나 자영업자들이 동네를 뛰어놓자 기업형 상점이나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이 들어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냈고 지금도 밀어내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쉽게 망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건물주와 초대형 대기업이지. 이런 사태를 꼬집는 우스갯소리가 조물주 위의 건물주야. 세입자들은 장사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말하지.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올라서 내쫓기고 장사가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야. 정말 이상한 상황 아니야?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걱정인 게 정상일 텐데 잘 되든 안 되든 걱정인 사회는 정상이 아닌 거지. 한국에선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모두가 비슷한 처지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고 인구 감소를 가져올지 몰라.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은 공두박질 치겠지.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면 결국 늘어난 공급은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될 뿐이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싹쓸이하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가 아니야. 실제로 살 집을 찾는 수요라면 말이야. 그런 수요라면 이미 공급은 충분하지. 문제는 투기 수요야. 투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급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욕망이 있어.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은 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최근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언론은 한 목소리로 공급 부족을 성토했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과 경제신문, 시장주의자들은 하나같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을 대체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니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지. 그들 말대로 강남을 대체할 곳을 만들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 강남 인근에는 강남을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가 여럿 있어. 분당, 판교, 위례 등이 그곳이지. 이렇게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공급을 늘려서 강남 집값이 안정됐을까? 전혀 안정되지 않았어. 오히려 천당 위 분당, 분당 위 판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분당, 판교 신도시 건설은 투기 심리만 자극했지. 신도시 건설이 강남 집값을 전혀 해결해주지 않았어. 지금까지 정부는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만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주거 안정화는 여전히 국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해 보이지. 핵심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권리야. 헌법이 천명하는 가치도 바로 그거야.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무려 2130조 원에 달했어. 그런데 개발 부담금, 양도소득세,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통해 환수된 개발 이익은 얼마나 됐을까? 겨우 36.9조 원에 달했어. 불과했어. 전체 개발 이익의 1.7% 수준이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야. 다시 말해 토지에서 발생한 엄청난 개발 이익 대부분이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거지. 각종 비과세 혜택과 세금 감면 탓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죠. 그런데 1.7%밖에 회수되지 않았다는 건 이 이익금은 과연 누가 먹었을까요? 굳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 시세 차익에서 불과하는 양도세의 특징 때문에 양도세를 올려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해.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이. 그러나 거래세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거래에서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거든. 양도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어. 양도세가 부담이 돼서 주택을 내놓지 않는 거야.
이를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해. 매물,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때문에 가격 폭등기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가격 상승만 부추길 수 있어. 매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유세, 특히 토지 보유세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토지 보유세 강화야. 토지 보유세는 말 그대로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야. 거래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 즉 투기를 막을 수 있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어.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람들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까닭없이 보유하지 않게 되거든. 즉,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어.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좀 아는 10대, 이게 10대들을 위한 책의 제목 같지만 정말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